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JTBC와 불꽃야구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법적 공방과 그 이면의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JTBC가 불꽃야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뉴스가 터지자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정의와 갑질, 창작과 권력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콘텐츠의 단순한 유사성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누가 시스템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외주로 제작하던 장시원 PD가 독립해 만든 불꽃야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야구 예능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연진의 구성이 일부 겹쳤고 연출 스타일도 익숙했지만 불꽃야구는 방송국 중심의 시스템을 벗어나 팬과 직접 호흡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JTBC는 곧바로 포맷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꽃야구의 유튜브 영상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대응은 단순히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넘어 오히려 대중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창작자의 독립을 왜 막느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JTBC는 의도치 않게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장시원 PD가 JTBC의 내부 직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의 대표로서 원래부터 최강야구의 기획과 제작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불꽃야구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 사건을 내부 배신처럼 포장했습니다. 마치 사내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가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독립선언이자 기존 방송 구조에 도전하는 새로운 창작 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다툼이 아닌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표절 논란일까요? 아니면 시스템과 창작자 사이의 거대한 힘겨루기의 시작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JTBC가 꺼내든 카드는 법적 공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기획 의도, 경기 구성, 연출 방식 등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즉, 같은 콘셉트나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곧바로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출연자 구성부터 운영 구조까지 달랐습니다. 경기 방식과 룰은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었고 무엇보다 방송사 없이도 자체 생중계와 광고 스폰서를 끌어내며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새로운 콘텐츠 모델이었고 팬덤은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JTBC가 가장 두려워한 건 단순한 포맷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콘텐츠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만약 스튜디오 시원이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다면 다른 제작진들 역시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꽃야구 하나를 막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사가 창작자를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빠르게 성장하며 팬덤을 형성하고 광고주를 끌어들이고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곧 방송국의 생존 방식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니폼 표절 논란 같은 작은 이슈도 불꽃야구 측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제된 디자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죠. 이는 팬들과의 신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JTBC는 권위에 의존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내세우며 오히려 대중과의 거리감을 키웠습니다. 이쯤에서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표절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창작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창작이라면 존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결국 이번 싸움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콘텐츠 생태계의 주도권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JTBC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역풍이 시작됩니다. 팬덤의 힘, 광고 시장의 이동, 그리고 창작자의 독립.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정에서 끝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JTBC가 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방송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포맷의 유사성이 아니라 바로 수익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JTBC의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광고와 협찬, 채널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꽃야구가 등장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업들이 광고와 스폰서를 기존 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팬덤이 몰린 곳이 곧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유튜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SBS 플러스와의 중계 계약, 한밭야구장과의 정식 협약, 다양한 스폰서십까지 확보하며 방송사가 없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방송사 입장에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사라는 중계 플랫폼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팬덤을 기반으로 도네이션, 굿즈 판매, 멤버십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가 직접 팬과 연결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방송사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 JTBC가 느낀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경쟁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라는 기존 권력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성장은 곧 방송사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붕괴의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팬덤의 존재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시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지지하고 후원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감각은 방송사와 팬 사이에 형성된 일방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JTBC가 법적 카드를 꺼냈을 때 그 타격을 받은 것은 제작진만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컨텐츠가 공격당했다고 느꼈고 곧바로 JTBC 공식 채널과 포털 뉴스 기사에 항해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갑질 프레임이 확산되며 JTBC는 오히려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서브랜드 감정의 충돌로 번졌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분노와 결집은 JTBC가 예상했던 법적 영향력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의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여론과 팬덤의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팬덤의 감정이 어떻게 JTBC를 압박하는 무기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팬덤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JTBC가 법적 공세를 시작하자 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이는 단순한 시청자들의 불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JTBC 유튜브 영상에는 항의 댓글이 빗발쳤고,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에는 창작자 탄압갑질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팬덤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불꽃야구 팬덤의 행동은 단순한 맹목적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의 연출, 제작진의 태도, 그리고 선수들의 진정성까지 모두 지켜보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불꽃야구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팬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JTBC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법적 논리를 앞세웠지만 대중은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감정전으로 번졌습니다. 브랜드 신뢰와 감정의 충돌 앞에서 JTBC가 가진 법적 무기나 권위는 무용지물이 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팬덤의 감정이 콘텐츠의 무기가 되었을까? 과거 시청자는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덤이 직접 콘텐츠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청을 넘어 참여와 후원을 통해 창작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창작자의 동료가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불꽃야구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자 신념 공동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팬덤은 프로그램 속 성장 드라마, 현장 직관, 굿즈와 음악, 그리고 선수들의 도전까지 함께 공유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이는 기존 방송사가 결코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JTBC는 자신들이 겨냥했던 상대가 스튜디오 C1이 아니라 팬덤 전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은 컸습니다. 법적 승리를 얻는다 해도 이미 브랜드 신뢰를 잃었다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아니라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충돌이 법정 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어떤 균열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JTBC와 불꽃야구의 충돌은 곧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사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작자 독립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거세게 부상했습니다. 첫째, 법적 공방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불꽃야구 측이 승리한다면 수많은 PD와 작가, 연출자들이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곧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제작과 유통 권한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광고 시장의 이동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무조건 방송국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팬덤이 모이고 조회수가 폭발하는 곳, 즉 영향력이 살아있는 곳에 광고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높은 집중도를 보장했고 이는 곧 광고 단가와 브랜드 가치의 재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사가 가장 두려워하던 흐름이 눈앞에서 현실화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입니다. 스튜디오 C1은 방송사 없이도 유튜브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자생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도네이션, 굿즈, 판매, 멤버십 시스템은 팬덤과의 직접적 연결을 강화했고 이는 방송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작자는 더 이상 방송국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팬덤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불꽃야구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창작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했고 방송사와의 갈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했고 기존의 일방향적 구조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이나 분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방송국 중심에서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조명과 세트가 전부였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창작자가 직접 팬과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JTBC와 불꽃야구의 충돌은 콘텐츠 독립전쟁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이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이 사건은 이미 업계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전쟁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의 끝을 바라보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법정 판결에서 이기는 쪽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쪽일까요? JTBC는 자본과 인프라, 방송망을 갖춘 전통의 강자였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팬덤과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실험 정신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법적 결과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는가의 경쟁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포맷을 넘어 선수의 성장, 팬의 참여, 현장의 직관 경험, 굿즈와 음악,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드라마가 되는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JTBC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적 승리를 통해
불꽃야구의 확산을 막는 것.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협상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것. 이는 팬과 시장 모두에게 안정적인 시나리오였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길. 협업과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함께 확장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팬과 시청자의 반응이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방송국 중심의 시대는 저물고 창작자가 직접 팬과 연결되는 팬덤과의 연결성,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자생력, 창작자가 스스로 유통을 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핵심입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보여준 모델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업계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방송국이 없으면 창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팬이 콘텐츠를 따라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수많은 PD와 작가, 출연자들에게 독립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건 법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옳다고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JTBC는 브랜드와 권위를 지키려 했지만 팬들은 자신이 믿는 창작자와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방송사일까요? 아니면 팬과 함께 나아가는 창작자일까요? 당신의 댓글 하나, 당신의 조회수 하나, 그리고 당신의 구독 버튼 하나가 앞으로의 콘텐츠 생태계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지할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